겉은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껍데기 안쪽은 오색 찬란한 진주빛을 띠고 있는 전복. 둥그스름한 부채 모양의 껍질 속에 상아빛 속살을 품은 가리비. 두 녀석 모두 바다에 영양을 담은 건강 덩어리인데요. 우와, 제가 좋아하는 어필가 여기 다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자연산이고. 네. 이건 양식은 이렇게 파란 저기가 있고요. 아, 이쪽이 자연산인데 색깔이 빨개요. 예, 빨간색 계통이 여기 이렇게 묻어 있고요. 이게 양식인데 여기 파래요. 파란색 색깔이 네. 차이가 네. 있습니다. 이게 크기는 작아도 이건 자연산이고. 이거 작아도 이야. 자연산이고. 아니 이거는 얘는 양식이고. 왕자가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연산 전복에 왕자가 서 있어요. 아니 이제 밥이 적어도 밥이 많으니까 아. 이게 껍데기가 커도 네. 밥이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데 이게 자라도 밥이 살이 아, 많이 속살이 있어서. 가득 차 있어서. 네, 네. 아, 그렇구나. 흔히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전복과 함경도에서는 흉년에 밥 대신 먹는다고 해서 밥조개라 불리는 가리비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바다의 영양분을 한껏 머금고 자란 전복과 가리비, 지금 만나보시죠. 바다가 키운 페류 중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대접을 받는 녀석들. 투박하고 두꺼운 껍질 속에 뽀얀 속살을 살찌운 전복과 중국에선 양귀비의 혀로 불릴 만큼 진미로 꼽히는 가리비인데요. 바다가 키워낸 진귀한 보석, 전복과 가리비를 만나봅니다. 이제 시장이며 식당이며 어딜 가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전복. 하지만 예전만 해도 워낙 귀해 웬만한 사람들은 구경조차 힘든 녀석이었는데요. 최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과 좀 더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전복은 몸을 보호하는 귀한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복은 이제 우리나라 연안대 그 안반이나 그러니까 바위나 이런 데서 붙어 살면서 해조류를 먹고 사는 종입니다. 상당히 그 페류 중에서도 상당히 그 맛이 좋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종 중에 하나죠. 전복과 함께 페류의 귀족으로 꼽히는 가리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서남해안의 비단가리비와 동해안의 참가리비로 구분됩니다. 동해안에서 나는 참가리비라는 것인데 알도 꽉 찼고 간자도 아주 단단한 게 야무지고 달기도 너무 달고 맛있어요. 같은 가리비라 하더라도 서식 환경이 다르다 보니 크기부터 생김새까지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참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즈가 크기도 그렇고 동그란 모양이고 비단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쭈삣하게 좀 나와 있다고 보면 되죠. 특히 껍질을 열고 닫으며 몸을 움직이는 습성 덕에 헤엄치는 조개로 알려진 가리비. 가리비의 가장 그 큰 특징은 다른 조개들은 이 부족이라 그래가지고 그 바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발이 있습니다. 근데 가리비는 그 발이 없는 대신에 물을 내뿜어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맛과 영양까지 뛰어나 맛 좀 아는 사람들에겐 귀한 별미로 통합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청정해역을 품은 흑산도는 비단가리비를 양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인데요. 일명 가리비 아파트라 불리는 원통형 채롱에 넣어 녀석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거의 90%는 체멸을 했고 합니다. 나머지 10%는 자연산 채취 과정에서 좀 잘다 싶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다시 양식을 하는 거죠.
비단가리비는 인공사료가 아닌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물속 유기물을 먹고 자라는데요. 채멸을 한 것이고 바다를 그대로 흡수하며 자라니 양식이라고 해도 자연산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는 자연산을 갖다 넣었는데 이제 폐사율이 좀 많아요. 이거는. 비록 수온과 수질에 민감하지만 그 맛이 자연산 못지않아 언제나 인기 만점인 녀석인 거죠. 흑산도는 양식뿐만 아니라 자연산 비단가리비의 주 서식지로도 유명한데요. 이곳에선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연산 가리비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이 옥으로 바닥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바닥 저충을 끌어가지고 이 가리비를 쳤습니다. 양식과는 달리 허가를 받은 사람만 채취할 수 있는 자연산 비단가리비. 흑산도에선 그물에 갈고리를 매달아 바닥에 묻혀있던 가리비를 긁어내는 형망을 이용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묵직한 갈고리가 바닥을 긁고 지나가면 수심 10m 아래 숨어있던 녀석들이 뒤쪽에 그물로 빨려 들어가는 원리인데요. 그물이 한 번 물 밖으로 오를 때마다 부채 모양의 가리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서남북 다 있어요. 또 비단가리비라는 것이 이렇게 노랗고 색깔이 다양해요. 이거는 만인이 인정하는 맛이니까 저는 그 자부심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래야만 간지러지면 기가 저절로 버려져요. 거친 뱃일에 몸은 고되지만 오늘도 그물을 가득 채워준 이 비단가리비가 흑산도 어부들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맛과 영양으로 치면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전복. 2000년대 중반 전복 양식이 활발해지면서 최근엔 서남해안 어디서든 전복 양식장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덕분에 귀하고 비싼 전복이 좀 더 대중화됐습니다. 특히 청정바다를 품은 전남 완도는 우리나라 전복 양식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본래부터 미역과 다시마의 주산지였던 터라 해조류를 먹고 자라는 전복의 먹이를 구하기가 수월한 데다 바다 수온 역시 적당해 완도 곳곳에서 질 좋은 전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복 섬이라고 불리는 완도에선 노화도를 중심으로 전복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덕우도에선 다른 지역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조금은 독특한 방법으로 전복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 위에서가 아닌 바닷속 깊은 곳에서 전복을 키우는 건데요. 물속 수심 깊숙이 들어가는 수심 6m 정도 들어가는 곳에서 키우기 때문에 자연산 전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질이 좋습니다. 통발에 치패를 넣어 수화식으로 키우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통적인 양식 방법인데요. 수심 6m 정도 아래에서 자연산 전복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며 제사를 찌우는 거죠. 비록 양식이라곤 하지만 어떤 사료도 아닌 오로지 미역과 다시마만을 먹고 자라는 데다 물살이 세고 각종 바다 생물이 풍부한 덕우도의 환경이 더해져 자연산의 버금가는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복은
살이 이렇게 꽉 차고 타원형이 둥글면서 알이 꽉 찬 전복이 가장 좋습니다. 전복은 크면 클수록 맛이나 질이나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같은 전복이라 해도 버구도 전복이 더 인정받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죠? 전복은 선사시대 패총에서 그 흔적이 나타날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음식입니다. 특히 암초나 바위틈에 붙어 사는 자연산 전복은 양식에 비해 크기가 크고 육질이 단단한데요.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나 올랐다는 최고의 전복으로 귀하디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복과 마찬가지로 바다의 영양분을 그대로 머금고 자라 신선하다 못해 달달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가리비. 가리비는 회로 먹어도 그만이지만 구워 먹거나 조물조물 무쳐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인데요. 가리비를 해무침하고요, 찜하고, 뭐 부침개, 된장국, 매운 고추, 오이 이렇게 넣고요, 미나리. 각종 야채에 가리비 넣고 새콤하게 무쳐 먹는 가리비 초무침부터 입안에 가득 퍼지는 고소함과 씹을수록 쫄깃한 맛이 으뜸인 가리비 전까지 보기만 해도 입이 행복해지는 것 같죠? 가리비 양념해서 이렇게 볶다가, 가리비를 먼저 볶다가 콩나물, 미나리 이렇게 해서 또 볶아요. 거친 껍질 안에 달달한 노란색 속살을 품고 있는 가리비.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 함량이 많은 가리비는 피로 회복에도 뛰어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압을 내리는 데도 좋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두툼한 조갯살과 부드러운 식감이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전복은 이렇게 씹힌 맛이 있는데 가리비 이거는 좀 부드러운 맛이 있습니다. 이러한 맛과 영양 덕분인지 흉년에 밥 대신 먹는다 하여 함경도에선 밥조개라 불렸고 중국에선 양귀비의 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다른 조개보다 달고 더 부드러워요. 살이 이렇게 들어서 특히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 그 맛이 절정에 달하는데요. 지금 3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월달까지가 가리비가 살도 제일 많고 제일 맛있죠. 맛과 영양,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만큼 패류의 왕으로 대접받을 자격은 충분한 것 같죠. 부드러운 가리비와는 달리 전복은 살이 단단해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전복을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나잖아요. 이제 그것을 손님한테 가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거를 잘 하시고 창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래 주머니를 항상 제거를 잘해야 손님한테 탈이 없습니다. 정약전은 전복을 보고라 소개하고 살코기는 맛이 달고 진해서 날로 먹어도 익혀 먹어도 좋지만 말려서 포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 진시황도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여기며 전복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전해질 정도로 몸에 좋은 보양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복 내장은 전복 한 마리와 같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영양이 풍부한데요.
항상 이렇게 내장하고 같이 해놔야 이것이 진하고요. 더 맛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소한 맛은 물론 색도 내고 영양까지 더하는 팔방미인 식재료인 셈이죠. 진한 감칠맛으로 입안 가득 바다 맛을 전하는 전복.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춘 최고의 바다 식품입니다. 전복이 쫄깃쫄깃하면서 너무 싱싱해서 바다 냄새가 난 것처럼 매우 맛이 좋아요. 네. 바닷속 건강한 해조류를 걸러먹고 제사를 지은 전복. 부드러운 속살과 달달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는 가리비. 두 녀석 모두 온몸 가득 맛과 영양을 품에 안고 진한 바다향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예나 지금이나 건강한 식재료로 또 패류의 왕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나른한 봄철, 입맛도 살리고 영양도 더하고 거기에 입안의 즐거움까지 전해주는 바다의 진미 전복과 가리비로 우리 몸에 건강한 기운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죠?